이 민경욱 의원 있잖아요. 전 의원이 됐죠. 네. 국회 안에서 이제 아까 허리케인 데스크에서 말씀드렸는데 주차 위반 딱지 됐더라고요. 6월 마지막 날에 소통관 갓길에 차를 급하게 대고 기자회견을 했어요. 국회 안에 지정된 주차구역이 아니면 뭐 가차없이 딱지를 뗍니다. 과태료는 물리지 않는데요. 기자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전 의원의 신세가 이 배지 떨어진 서름을 한번 느끼게 될 거다. 차명진 의원이 그랬는데 네. 같은 편인 듯 같은 편 아닌 이 느낌은 뭘까요?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무거운 녀석들 가벼운 뉴스는 가라. 무게 있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무거운 녀석들! 무게 있는 뉴스 전해줄 무거운 녀석 두 분 나왔습니다. 뚱커벨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자계 토르 시세와 전사 박연미 기자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 혼자 진행할 때만 해도 300명대 했는데 유튜브에 지금 488명이 지금 보고 계십니다. 아, 좀 부족하네요. 더 오셔야죠. 박연미 효과가 이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전사가 아니라 네. 하수빈 양쪽 뺨을 다 때리는 청순가련을 네. 지향하는데 지향하는 가가멜 같은 김경래 PD의 어떤 네. 농간에 빠져서 네. 어느덧 전사가 되어버렸답니다. 아니 무슨 박연폭포 같은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원래 엘레강스한 컨셉입니다. 네. 박연폭포의 박연미. 네. 시작부터 정신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어제로 이 배종찬 소장이요 무겁당에 저 위원장 취임했어요. 아, 밥사위원장. 밥사위원장입니다. 아, 그럼 밥은 사주는 거예요? 사드릴게요. 네. 네. 제일 싼 걸로. 정치 여러분 코너 끝에 방송만 잘 듣고 계시면 금세 맞힐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드릴 겁니다. 지금부터 무거운 두 분이 전해줄 무거운 뉴스 잘 들어보기 바랍니다. 자, 그 허대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조국 전 장관 오촌 조카 조범동 씨가 이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어요. 네, 조국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를 운영하면서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 코링크 PE라고 기사에 보통 많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거 읽는 데만 해도 시간이 네, 오래 걸려요. 이걸 그 코링크 사모펀드 프라이빗 에쿼티. 프라이빗 네. 에쿼티 뭐 말이 어렵습니다만 에쿼티는 뭐예요? 사모펀드 그냥 그렇게 이해하셔도 되고요. 코링크는 이름입니다. 네. 실질적으로 이걸 운영하면서 횡령을 했다, 또 부정거래를 했다 등등 모두 21개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재판부는 이 조범동 씨가 코링크 PE의 실소유주는 자기가 아니라 이봉직 익성회장이다 이렇게 주장했지만 이건 인정 안 했어요. 네. 횡령 등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을 했고요. 횡령 금액도 72억 원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예. 아울러 벌금 5천만 원도 함께 선고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사실 뭐 조범동 씨보다도 이 재판과 연루가 돼 있는 그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어떤 혐의가 인정될지 요게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네. 근데 결론은 대부분 공모 관계는 인정되지 않은 거죠. 그렇습니다. 코링크 PE와의 이제 공모 관계였는데 하나는 실제 출자한 금액의 이제 규모였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코링크 PE로부터 받게 되는 돈이었는데 둘 다 연관되지가 없다. 공모된 것이 없다라는 것인데 하나는 자금 14억 원을 정경심 교수죠. 조 전 장관 가족의 자금으로 코링크 PE의 블루펀드에 이제 출자가 됐는데 예. 이 금융위원회는 이제 약정 금액이 99억 4천만 원이다. 이렇게 부풀려 신고한 혐의에 대해서 공모가 있었느냐? 근데 무죄입니다. 네. 왜냐하면 보고서 작성자는 이상훈 전 코링크 PE 대표인 만큼 뭐 피고인이 정경심 교수가 이전 대표에게 구체적으로 변경 보고 작성을 지시하거나 상황을 보고받지는 않은 것이다. 그러니까 연관관계가 없는 겁니다. 네. 또 하나는 이제 검찰 측이 주장한 정 교수의 공모 역시 인정되기 보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이제 자금 1억 5,700여만 원을 이제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이와 관련해서 정 교수와 서로 공모해서 이걸 결정하고 주고 받고 이렇게 한 것 자체를 인정할 수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네요. 괜찮았습니까? 이 비타민 하나 드려야 되겠네. 네. 새로 개비하셨어요. 네, 집에 먹다가 혼자 먹으니까 다 못 먹어가지고 그냥 가져왔어요. 저 유통기한 남아있나 한번 봐야 남아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아주 또 깔끔하게 준비하는데 토로 박연미 기자의 도움을 조금 받았거든요. 그래요? 네. 그러면 저 박연미 기자한테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눈꽃만큼의 그
점을 하나 찍어드렸죠. 아, 좀 대세요, 대세. 님이라는 자, 좀 글자에. 변해주시고. 아, 네. 자, 박연미 기자님. 네. 그동안 검찰이 말이죠. 정 교수가 2017년 3월 코링크 P에 이제 5억을 투자했고 그 수익률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조카 조범동 씨가 송금한 내역을 바탕으로 공범 관계를 주장해왔던 거 네. 아닙니까? 그래서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네, 검찰의 주장의 핵심은 이 조범동 씨하고 정경심 교수가 공범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범동 씨가 돈을 빼돌려서 결국은 범죄 수익에 해당하는 그 돈을 정 교수와 공유했다. 이게 모든 수사 과정의 논리적 근간이 되는 건데 이 관계가 부정이 돼버리면 앞으로의 검찰 수사 과정에 상당한 논란이 예상이 되고요. 네. 이 조 씨하고 정 교수 사이에 10억 원대의 자금이 오고 갔거든요. 요거는 그냥 단순히 꿔준 돈이다. 네. 이렇게 봤습니다. 돼요. 그렇다면 공모 관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향후에 이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경심 교수가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다만 여기에서 이제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을 부분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재산을 허위 신고했다든지 허위 계약서 작성한 부분 그리고 증거인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어제 공판에서 그 권력형 범죄 여부인데요. 네. 권력형 범죄가 되려면은 코링크 PE와의 관계에서 뭐 정치적이 됐든 또는 행정적으로 권력이 미쳤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전 장관 그 이전에는 조국 전 민정수석이 뭐 권력을 행사한 부분이 없고 또는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영향이 없었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권력형 범죄와는 무관하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 무죄 가능성도 열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한 청취자께서 박시영보다 배종찬 좋아 크크크. 박시영이 누구예요? 기쁘세요? 몰라요. 네. 시영이 몰라요? 어디 있니? 네. 시영이 나와야지. 청취자가 찾으시는데 지금. 모든 관심은 지금 박연미 토르 기자에게 몰려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유튜브로 박상훈님은 박연미 기자 이름이 청순해가 아니냐. 아. 그리고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건 굴인데 박연미 토르 기자의 얼굴이다. 네. 아하. 얼굴이다. 저기 아니 식성이 굉장히 고급지세요. 네. 저기 밥사위원장 네. 지금 저 대답하는 거에만 집중하시고 유튜브 댓글 문자는 제가 신경 쓸 거니까 아,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 566명 됐습니다. 야. 자, 정치권 소식 알아볼게요. 자, 조만간 이낙연 민주당 의원 곧 저 당대표 출마 의사를 밝힐 것 같죠? 네, 오늘 기자들을 만나서 한 얘기인데 7일 전당대회 출마를 조만간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7일 날 네. 선언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다음 주 화요일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내용을 강조할 거냐, 그러니까 향후에 당을 어떻게 이끌어갈 거냐에 대해서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우리나라가 가야 할 길, 또 한 가지는 거대 여당으로서의 책임감 이런 것들을 강조할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전당대회 전에 이제 미리 존재감을 계속 부각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 것 같아요. 사실 총선 끝나고 나서 이낙연 의원이 존재감이 좀 거의 줄어들었죠. 기사가 안 나왔죠. 그렇죠. 이게 그 시쳇말로 테레비에 나와야 돼요. 그렇죠. 테레비는 표준어가 아닙니다, 네. 여러분. 하지만 와닿게 말씀드리려고 네. 텔레비전에서 멀어지는 순간 지지율에 반영이 되거든요. 이 TV 부분은 텔레비전인가요? 허리케인 아니고? 텔레비전, 네. 뭐 라디오 앤 텔레비전에 안 나오면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지지율 부분은 배종찬 소장님이 전문가니까 그렇죠. 설명해 주실 텐데 그래서 기자들에게 나 살아있다. 살아있네. 이걸 살아있네. 강조하기 위한 언급이 아니었을까. 네. 그래서 전당대회에 나오겠다. 중요합니다. 전당대회. 네, 전당대회. 중요합니까? 밑줄 쳐야 됩니다. 밑줄 쳐야 되고요. 한 네. 5조 5억 개 정도 쳐보세요. 예. 네. 별은 몇 개 달아요? 그럼 별 한 2개 달아볼까요? 별 2개 귀엽게. 달고 예, 전당대회 중요됩니다. 자, 그래서 김종인 그 통합당 비대위원장은 차기 대선 주자로 말해요. 이런 멘트를 했더라고요. 당 밖에 꿈틀거리는 사람들이 있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조바심이 있는 거죠. 누군가 정해져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으로서는 보수 정당
미래통합당이 사실상의 유력한 대선 후보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기대감은 계속해서 유지시키게 되기 때문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초선 의원들과를 만나서는 백종원 대표 어떻게 생각해요? 네.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또 주목을 받긴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차기 대선 주자 여론조사에 상당히 또 높게 3등 나왔더라고요. 나왔더라고요. 10%. 그런데 1, 2위는 또 여권이에요. 네. 이낙연 의원 또 이재명 경기지사. 그러다 보니까 뭔가 기대감을 계속 유지하고 주목을 받아야 되니까 당 밖에 꿈틀거리는 사람들이 있다. 꿈틀. 그러니까 제가 오는데 계속 꿈틀거려요 사람들이. 네. 근데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불펜이 비어 있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글쎄 이 발언을 제가 유심히 봤는데 여기에서 지금은 뭐 40대 이야기를 또 하셨으니까 그럼 70년대생이냐 이런 네. 얘기를 했더니 대선쯤에는 50대가 될 거다 또 이런 얘기를 해서 그러면은 마치 우리 셋 다 160 이상 2m 미만이잖아요. 네. 네. 키가 한 그 사람도 160은 넘고 2m는 안 될 거면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아, 있더라고요. 폭이 엄청 넓은 거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애매모호하네. 표준 그 오차 범위가 굉장히 넓은 거죠. 네. 40대 기준을 주창하니까 뭐 우리 배종찬 밥사위원장도 40대 아니에요. 몸무게로는 제가 1위죠. 1입니까? 네. 네. 자, 그래서 이제 원구성 문제 있잖아요. 네. 이 뭐 민주당이 이제 17석을 이제 정보위 빼고는 지금 다 가져간 상황인데 네. 근데 이게 이제 재판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그 헌법재판소법 61조를 보면 국가 기관 사이에 권한 충돌이 있을 때에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권한쟁의 심판. 네,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는 얘기인데 통합당 일부 의원들이 당 소속 의원 전원의 명의로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를 오늘 제출을 했어요. 누굴 상대로 했느냐? 박병석 국회의장이 그 상대인데 하나는 정치적 중립을 안 지켰다. 두 번째는 이 국회의원 하나하나가 헌법기관인데 통합당 몫의 상임위 이런 것들을 여당이 독식하게 둠으로써 상임위 강제 배정 이런 것들은 대의제에 어긋난다는 내용이에요. 이게 그 인용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아마 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의미가 다분히 들어있는 그런 액션으로 보이고요. 네. 국민들에게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는 건 부당하다 이런 의미를 주기 위한 하나의 그 쇼맨십으로 이해할 수도 네. 있습니다. 자, 여당이 지금 3차 추경 처리 속도를 내고 있는데 입법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라고요? 낼 수밖에 없죠. 이제 국민들에게 성과를 보이고 일하는 국회 모습을 보이겠다라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각오인 것이거든요. 상임위도 이제 뭐 미래통합당과 협의가 결렬되기 때문에 이제 다 가져가는 상황이 됐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추경 예산의 속도를 내겠다. 네. 그래서 이번 주까지는 심의하고 적어도 다음 주까지는 통과시키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밝혔고 또 하나 이번 7월에 중요한 것이 공수처입니다. 15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15일 발족하게는 돼 있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절차상은. 그래서 속도를 내면서 뭐 관련된 입법도 통과시키겠다는 각오를 또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민경욱 의원 있잖아요. 전 의원이 됐죠. 네. 국회 안에서 이제 아까 허리케인 데스크에서 말씀드렸는데 주차 위반 딱지 됐더라고요. 30날 그러니까 어제죠. 그 6월 마지막 날에 소통관 갓길에 차를 급하게 대고 기자회견을 했어요. 대법원에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한 상황인데 왜 수개표 실시에 대해 이런 방구가 없느냐. 이걸 그 촉구하기 위한 수개표를 촉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했는데 예. 국회 안에 지정된 주차구역이 아니면 뭐 가차없이 딱지를 뗍니다. 오. 과태료는 물리지 않는데요. 기자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전 의원의 신세가 이 배지 떨어진 서름을 한번 느끼게 될 거다. 차명진 의원이 그랬는데 네. 같은 편이듯 같은 편 아닌 이 느낌은 뭘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보고서 아니 국회의원은 진짜 배지 달고 있었으면 차에 배지 표시 있었으면 주차 딱지 안 받는 거 아니냐. 불법 주차. 그리고 의원 본인이 운전할 일이 거의 없었겠죠. 그랬겠죠. 네. 예. 네, 저는 허리케인 라디오 앵커 DJ 최일구고요.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 시사전사 박연미 기자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그 부동산 얘기해 보려고 그래요. 네. 정부가 다주택자를 겨냥해서 보유세를 더 인상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게 뭐 새로운 얘기는 아니고요. 지난해 1216 대책이 나오고 나서 20대 국회 안에
그 다주택자에 대해서 세금을 좀 더 무겁게 물리는 종부세도 올리고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세제 혜택도 없애는 방향으로 관련법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이게 야당 반대로 처리가 안 됐습니다. 예. 21대 국회에서 이걸 반드시 처리하겠다 관련된 내용을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이제 언론 인터뷰를 통해 다시 한번 그 상기를 시킨 건데요. 지금 최근에 부동산 대책이 추가로 21번째 대책이 나오면서 뭐 시장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네. 뭐 실수요자들 반대도 많고 해서 그걸 좀 잠재우기 위한 그 중간 관리 이런 성격의 발언 같은데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우리 최고 앵디께서 쓰신 명언이 있습니다. 인생 뭐 있니? 전세 아니 월세지. 삶이 힘들면 소리 질러봐. 다시 한번 가보자. 인생 뭐 있니? 허리케인 라디오. 박연미 기자 대세네요. 네, 여기 낙관도 알아보시네. 찍혀 있어요. 낙관도. 네. 인생 별거 없다고 하십니다. 네. 인사동에서 파온 겁니다. 이 캘리그래피 그 최고 앵커가 직접 네, 쓰신 거예요. 제가 한 달 배워가지고 3달은 배워야 되는데 한 달밖에 못 근데 배웠어요. 한 달에 저 정도 된다는 제주꾼. 게 대단한 거 아니, 아닙니까?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아니 한석봉 되실 뻔했어요. 제가 잘 아는 기자 중에 석봉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기자가 있죠. 네. 네. 자, 그래서 이제 그 보유세 얘기 좀 했는데 네, 이 근데- 전세 대출 규제와 관련해서 여전히 실수요자 불이익이 아니라 이런 입장인 겁니까? 그러면? 그렇죠. 앞서 이제 보유세도 2주택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이제 40%까지 물리겠다라는 것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설명한 거고 이제 이렇게 보유세가 높아지면은 집이 나오니까 매물이 나오니까 오히려 부동산 공급 문제도 일정 부분 해결되지 않겠냐는 이야기고 또 하나는 이제 전세 자금 대출에 가서 뭐 최근에 실수요자는 그럼 어떡하냐 이렇게 나오는데 아니 전세 대출은 집이 없는 사람 말 그대로 전세 아니면 월세 이 사람들을 위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위해서 전세 대출 규제를 하는 건 맞다. 그리고 집이 있는 사람은 전세 대출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갭 투자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면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갭 투자 전세를 안고 집을 사는 것에 대해서는 추가 규제 가능성까지도 언급했습니다. 예, 경실련에서 말이에요. 근데 김현미 장관을 아주 거세게 비판했어요. 네, 굉장히 센 발언이 나왔는데 김원동 경실련 부동산 건설개혁본부장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한마디로 말하면 경질해야 한다. 부동산 정책이 다 잘 작동되고 있다고 하고 서울 아파트 가격이 얼마 안 뛰었다고 하는데 그 14%밖에 안 뛴 아파트가 어디 있는지 대라 이런 식입니다. 잠꼬대야 하는 김현미 장관부터 내보내야 집값을 잡는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구체적인 대안으로는 뭐 전국적인 분양가 상한제 그리고 공공택지에 대해서는 건물값만 받아라 등등의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네, 업계에서는 거래세 인하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인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경실련 요구에 대해서 김현미 장관은 파주와 김포까지도 고려하고 있다 규제를 이야기했고 그래서 인하는 그겁니다. 이렇게 규제가 많다 보면 그나마 거래라도 좀 싼 값에 좀 저렴한 가격에 할 수 있도록 인하해달라. 이것은 검토를 한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이제 방송 잘 듣고 계셨으면 금세 맞힐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드립니다. 이낙연 의원이 차기 당대표 선출을 위한 이 대회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회가 뭘까요? 뚱커벨 힌트 주세요. 토로 박연미 기자. 네. 이 대회입니다. 자, 당 떨어지면 나가는 대는 아니고요. 당 대표를 뽑는 정당의 대회. 무슨 대회일까? 네. 궁금한데 힌트 좀 주세요. 정당이 개최하는 전국적인 대의원 대회인데 밀당 대회는 아닙니다. 네, 네. 알겠어요. 힌트예요. 정답이에요. 네? 흰정이죠, 흰정. 자, 청취자 여러분 정답 보내주십시오. 50원 유료 문자 샵 연구일 TBS 앱에 열려 있습니다. 두 분 상품 소개해 주세요. 층간소음. 층간소음. 네. 광고가 많이 늘었어요. 오, 그럼 역시 일구 앵커. 상품이 늘었네요. 네. 3개 늘었습니다. 3개. 네, 굉장합니다. 2개 하다가 3개, 5개 네. 됐습니다. 지금. 자, 지금까지 오늘 무게 있는 뉴스들 무거운 녀석들이 전해드렸습니다. 인사이트K 배승찬 소장, 시사전사 박연매 기자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무거운 녀석들. 일부 행기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